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강의네요. 네, 230회 딱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10단위로 떨어지는 날이 좋더라고요. 오늘 그 울산에서 오신 권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물이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보다 젊습니다. 썰렁할 줄 몰랐어요. 자, 최고의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 그 협상 많이 하시죠? 우리 살면서 사실 매일 협상하죠. 뭐 아내하고도 협상해야 되고, 애하고도 협상해야 되고, 그죠? 그 협상은 사실 매일 하고 사는데, 그 협상을 이렇게 좀 최고로 잘 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협상이 뭘까요? 라고 질문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기봉 선생님, 성공적인 협상이란 뭔가요?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든지 관철. 설득하거나 관철하는 거. 그렇죠. 또 서로 윈윈. 윈윈하는 거.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또요? 한 번만 더. 선생님 뭔가 떠오르신 표적인데. 자신한테 유리한 거. 자신한테 유리한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현재 이제 흔히 보면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이런 방향으로 가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냈다. 설득을 시켰다. 또는 반대 의견을 물리쳤다. 그랬을 때 협상 성공했다. 또는 경쟁자를 이겼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성공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상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이건 성공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이 사자를 예를 들면 이 사자가 보면 표정이 좀 어때요? 협상에 성공한 표정 같아요? 실패한 표정 같아요? 협상에 실패한 표정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진도 나가게. 네, 협상에 실패한 표정 같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협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 그 실패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내가 힘이 더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도 더 많이 했는데 왜 협상에 실패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협상에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제일 강하고 내가 제일 멋있으면 협상에 항상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반대 의견을 물리치거나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왜 그럴까? 왜 이 사자는 협상에 실패했을까요? 이 협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히 대화 같은 거 할 때 칼자루는 당신이 쥐고 있잖아 이런 말 하죠. 아니면 칼자루 내가 쥐고 있다 이런 말 하죠. 특히 협상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협상의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쥐고 있습니까? 사실 이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협상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돼요? 상대방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말을 잘하거나 내가 설득을 잘하면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상의 승패 여부는 사실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성공할 수 없으니까. 사실 협상의 칼자루는 상대방한테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반대 의견을 물리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럼 협상의 칼자루를 상대방에 쥐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죠. 왜 협상의 칼자루는 상대방에 쥐고 있을까? 그림으로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뭐가 보이세요? 처녀가 보이시는 분. 처녀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아가씨가 보이시는 분. 네. 노파가 보이시는 분. 둘 다 보이시는 분. 아, 한쪽밖에 안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가씨는 보이시죠? 이 아가씨 코, 눈, 귀. 아가씨 보이시죠? 노파는 노파 눈, 노파 입, 노파 코. 이제 노파 보이십니까? 이제 둘 아직 모르겠어요? 이 노파 눈, 코, 입, 주름, 팔자주름. 노파 보이시죠? 근데 여기 아가씨 턱이라고 보면 이거 아가씨 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죠? 아가씨 귀. 이런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 제가 천재 같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그림은 아가씨일 수도 있고
노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방금. 어떤 분은 아가씨만 보였고 어떤 분은 노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이 돼요 안 돼요? 한쪽은 아가씨라고 우기고 한쪽은 노파라고 우긴다는 거지. 협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협상이 달려있는 이유는 첫 번째, 상대방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상대방이 보는 게 뭔지를 모르면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백허그. 남과 여가 보이시죠? 남과 여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다 보여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뭐가 보이세요? 라고 하면 남과 여를 안 보여, 남과 여를 못 봐요. 이 그림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보여요. 남과 여가. 대신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실 겁니다. 돌고래가 몇 마리 보일까요? 돌고래가 됐나? 돌고래가 그림을 이렇게 바꿔드리면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제 돌고래 보이십니까? 돌고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 남과 여는 안 보이고 돌고래 아홉 마리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보여주면 돌고래는 안 보이고 남과 여가 보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아이들 눈에는 왜 남과 여가 안 보일까요? 어른들 눈에는 돌고래가 보이는데 아이들 눈에는 왜 남과 여가 안 보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과 여를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는 안 보여요. 돌고래는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보일라나? 뭐 옛날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협상의 칼자루가 상대방한테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경험이 다르면 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경험을 모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협상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30초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30초 동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동물의 숫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몇 마리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시간 재겠습니다. 30초. 몇 마리가 있을까요? 15초 지났습니다. 15초 뒤에 말씀하세요. 5초 남았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몇 마리 있습니까? 14마리. 9마리. 9마리보다 많이 찾으신 분. 9마리 이상 찾으신 분. 몇 마리? 14마리. 진짜 14마리?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처음 보는 14마리예요? 그렇구나. 다른 분은 14마리 안 보이시죠? 네. 이 그림에는 16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 사실 뱀 이런 거는 좀 그렇죠. 뭐 어쨌거나 좀 이게 억지 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16마리의 그 동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모기처럼 보이죠. 자, 이게 IQ 테스트용이라네요. 여러분 몇 마리 찾으셨어요? 이거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6마리까지 찾으신 분. 네, 한 마리 세 마리 찾으신 분은 바보고 6마리까지 찾으신 분은 정상 보통이에요. 보통 되는 거죠. 이제 9마리까지 찾으신 분은 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2마리까지 찾으신 분은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네, 천재. 근데 13마리 이상 찾으신 분은 초천재라고 하네요. 네. IQ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해요. 장난 삼아. 뭐 실제 IQ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상대방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그림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10마리 이상 찾고 어떤 사람은 5마리 찾고 어떤 사람은 3마리 찾고 이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달라요. 그 공간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주차를 잘하고 공간지능이 안 발달한 사람은 주차를 잘 못하죠.
그런데 공간지능이 안 발달했다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를 뿐인 거지. 어떤 특정 분야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의 타고난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대방이 갈자로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오늘 강의 제목이 이거였죠. 최고의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성공적인 협상을 못하는 이유, 상대방의 칼자를 쥐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오늘 제목은 최고의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지금 이 힌트에 다 답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칼자루가 쥐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 대단하시네.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모지 이렇게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방에 맞춰버리시네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써놨던데 역지사지의 뜻이 뭡니까 하니까 역으로 지랄을 해야 지일인 줄 안다 이렇게 해놨던데, 역지사지라는 거죠.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만 최고의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와튼 스쿨이라고 세계적인 MBA 그 강좌가 열리는 학교가 있죠. 미국에 20년 연속 최고의 인기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인기 강의 제목이 뭐냐 하면 협상이에요. 협상. 그 협상 코스라는 강좌가 있는데 20년 동안 MBA에서 가장 인기 좋은 강좌라고 합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뭐 IBM,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 다 컨설팅을 하는, 협상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유명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협상 코스를 만들어서 강좌를 하는데 20년 동안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협상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협상이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협상이란 시작. 협상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여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에 맞춰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것. 이 부분에서 이제 키워드를 조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협상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여,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근데 우리는 협상할 때 누구 마음을 먼저 읽어요? 내 마음을 먼저 읽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뭔지.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이게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약한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상대방 마음 이해하고 읽어주고.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경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감입니다. 그 공감을 좀 길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해.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설득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감정,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표현하면 공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공감에 대해서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유병재라는 분 아시죠? 굉장히 코믹하게 이렇게 토크쇼도 잘하고 작가라고 하시대. 예,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젊으면 돈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리고 좋아요가 몇 개예요? 16,000개가 넘어. 이게 언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작년 거죠. 지금은 훨씬 많겠죠. 16,000개가 넘는다는 건 좋아요는 공감 아니에요. 그죠? 공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 내 입장입니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입니까? 읽는 사람 입장인 겁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글을 딱 두 줄이지만 써놓은 거죠. 이게 공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공감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역지사지가 된다는 겁니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공감이고, 역지사지를 하려면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하게 되면 역지사지를 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역지사지가 됩니다. 이 역지사지에 대한 또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책에 있는 글인데, 읽어보면 남을 비판하듯이 나를 비판하면 욕먹을 일이 없고, 나를 배려하듯이 남을 배려하면 다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이게 역지사지죠.
우리가 남 비판할 때는 나는 잘났다 그러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살면 진짜 다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도 먹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힘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멀리할까요? 좋아하겠죠. 여러분,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상대방의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일즈 한다 칩시다. 영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업하시잖아요. 고객이 나를 좋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업사원이 누굽니까? 최고의 영업사원이 누구예요? 나를 좋아해주는 고객이. 고객이 소문 다 내주고 손님 다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고 고객이 영업을 대신해 준다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공감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세일즈만의 협상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지사지를 전제로 얻을 수 있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최고의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 그 전제조건이 뭐예요? 역지사지라고 했어요. 그럼 역지사지를 전제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은 뭐겠습니까? 어떤 협상을 하면 최고로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서 이런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고의 협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배려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지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협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말을 더듬고 얼굴도 굉장히 못생기고 이게 실화인데 실존 인물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말도 더듬고 인물도 되게 못생기고 키도 굉장히 작은데 자동차 판매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듬으니까 고객들이 근데 이 말을 더듬으니까 처음에는 다 쫓아냈겠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근데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객들이 이 사람 자동차를 대신 다 팔아주는 거예요. 고객이 이 사람 대신 세일즈를 다 해주더라는 겁니다. 최고의 협상가였던 거죠. 말은 잘 못하고 인물은 못생겼지만 뭐가 진심이 전해졌으니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협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배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지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